문제 달인 신혜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통치체제요. 조선의 중앙통치체제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조선을 우리가 우리 민족사의 최초의 법치 국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는 문반과 무반으로 구성된 양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0등급 18품 30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관복은 당상관은 홍색, 참상관이 청색, 그리고 참하관이 녹색을 관복을 입었어요. 관직은 경관직이라고 해서 중앙에 근무하는 관리들이죠. 겸직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지방에는 외관직을 이렇게 파견했어요. 겸직제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재상은 종 2품 이상의 관리를 재상이라고 했어요. 이 조선에서 행수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은 경우를 계고직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행위라고 표시를 했고요. 품계가 낮고 관직은 높은 경우를 계비직고라고 해서 이걸 수라고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일품 숭정대부요. 품계가 높죠. 이거를 이 사람을 정의품 2조 판서 관직이 낮은데 임명하면 숭정대부 행 2조 판서라고 하고, 반면에 품계가 낮은데 관직을 높은데 이렇게 임명하게 되면 통정대부 수 2조 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헷갈리실 텐데 품계가 높으면 계고, 이건 쉽죠? 관직이 낮으면 직비예요. 이때 직비의 비만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행하고 연결시키면 비행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품계가 낮고 관직이 높은 경우 계비직고인데 끝에 고와 수를 연결해 보시면 고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행고수 이렇게 따져서 계고직비면 행, 계비직고면 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국왕 주재 회의를 상참 또는 조참이라고 했는데, 상참은 매일 열리는 거예요. 종 6품 이상의 문무 관리가 편전에서, 편전은 임금이 일상적인 직무를 하는 공간이에요. 가장 많이 임금이 국왕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거든요. 이 편전에서 약식 조회를 했고요. 조참은 월 4회에 중앙의 모든 관리와 종친이 정전, 궁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런 궁궐인데요. 이 정전에 모이는 조회를 조참이라고 했었어요. 국왕에게 정책을 매일 만나서 하는 걸 윤대라고 했고, 월 3, 6회 만나서 하는 걸 이렇게 차대라고 했었어요. 이 윤대는 이 실무 관리들이 주로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고, 차대는 고위직 관리들과 만나서 일종의 정책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의정부의 조선의 독자적 기구고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에 이 정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거기에 종 1품에 좌찬성, 우찬성, 그리고 정 2품에 좌참찬과 우참찬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가 의정부예요. 6조를 관할했어요. 이 6조는 판서요. 장이 판서예요. 정의품의 판서고, 그 밑으로 참판과 참의가 있었었고, 전랑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붕당의 원인 2조 전랑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전랑은 정랑과 좌랑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2조 정랑은 5품, 2조 좌랑은 6품 합쳐서 그냥 2조 전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조선의 3사가 중요한데요. 이 조선의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관 이 세 관청을 합쳐서 3사라고 해요. 고려의 3사는 회계기구고요. 조선의 3사는 세 개의 관청 기구를 합쳐서 3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원부와 사관원을 양사라고 했는데, 이 양사는 대간 기능을 갖고 있어요. 간쟁, 서경, 봉박권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사원부는 감찰기구의 일종의, 사관원은 간쟁하는 기구고요.
그리고 홍문관은 옥당이라고 해서 학술 연구라든지 경연, 정책 자문 등을 통해서 왕에게 건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구였었다. 궁중의 서적도 관리했고요. 여하튼 삼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했는데 청요직이라고 해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어요.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이죠. 왕명을 출납했고요. 장이 도승지의 정삼품 이하 육승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의금부는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예요. 의정부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요. 판사 종일품이 장이고 도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승정원과 의금부가 왕권 유지의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왕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승정원과 의금부는요. 한성부는 일종의 오늘날의 서울시청 같은 거죠. 수도의 행정치안을 담당했고요. 정이품의 판윤이 장이었어요. 춘추관은 실록을 편찬하고 보관하는 것이에요. 승정원과 예문관 관원들이 겸직을 했고요. 성균관은 최고의 교육기관이죠. 지사, 대사성으로 이렇게 직위가 있었네요. 기타 예문관은 예니까 아무래도 국왕의 교서를 작성했고 승문원은 외교문서 작성했고 교서관은 궁중서적을 인쇄했으며 상서원은 옥새와 마패를 제작했고 포도총은 경찰 업무를 담당했다 보시면 되고 포도대장이 총입품에 해당했네요. 지방행정체제를 살펴보시면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제의 특징은 전국을 8도로 이렇게 나눴는데 일원적 체계예요. 고려는 5도 양계라고 해서 이원적 체계였죠. 고려는 행정적 목적의 5도와 그리고 군사적 목적의 양계, 그래서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고려였다면 조선은 이론적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모든 군현의 관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있었던 속군과 속현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됐던 것이죠. 향리 권한을 약화시켰어요. 육방 아전으로 격화를 시켜서 수령 보호자하는 역할로 그치게 했고요.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고려시대 때는 외역전에는 토지를 지급했는데 지급 안 하고요. 토착인으로 하여금 무고수로 이렇게 임명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죠. 토지를 지급 안 했다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라는 얘기니까 많은 부정부패를 이미 여기서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촌 말단까지 통제를 했어요. 면리제까지 이렇게 뒀고요. 오가 작통법으로 5가구를 하나의 어떤 그 감시 형태로 묶었었네요. 향부곡소가 소멸해서 일반 군현으로 이렇게 승격됐고요. 고을 크기에 따라 지방 간 등급을 조정했고 작은 군현을 통합해서 전국에 330여 개의 군현으로 편제가 됐네요. 팔도의 장은 관찰사예요. 감사, 종이품 또는 도백이라고도 하죠. 임기 1년의 단임제였고요. 감찰, 행정, 사법, 군사권 특히 지방 수령에 대한 고가표, 성적표적 포편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 가명에 상주했어요. 부목 9년에는 수령이 파견되었는데 원님이라고도 하고 사또라고도 하죠. 임기 5년에 중임이 가능했고 국왕의 대리권이었으며 행정, 사법, 군사권을 모두 갖고 있었다는 이 측면이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수령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종의 의무 형태 책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수령 칠세라고 해요. 수령은 반드시 이 7가지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농상성이라는 것은 상자가 뽕나무 상자예요. 그래서 농업과 양잠업을 성하게 하라. 학교를 흥하게 해라. 사송간이라는 걸 이 송자가 소송할 때 송자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간소하고 공정하게 해라. 간화할식이라는 것은 간교하고 교활한 일을 없애라. 그 군정수라는 것은 군대 업무를 잘 지켜라. 호구증이라는 것은 호구는 가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오수를 늘려라라는 거고 부역균이라는 것은 부역을 균등하게 모든 군민들에게 균등하게 이렇게 분담케 해라라는 뜻이네요.
상피제 출신 지역에 부임할 수 없었고요. 부자 형제간도 같은 관청에 부임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요. 면리통은 토착민 중에 이렇게 권농, 이정, 통주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두었네요. 유양소가 있었는데요. 향촌에 덕망 있는 인사, 지방 유지나 제지 사족 그 지역에 살고 아주 가문이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요. 전직 관리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향촌에 덕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이 됐고요. 자수 별감이라는 직을 둬서 감독했어요. 역할은 수령을 보좌했고 향리를 귀찰했으며 풍속을 교화했어요. 수령은 이 지역에 처음 파견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풍속이나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오래 산 이 유양소 출신의 인물들이 수령을 보좌하는 것이죠. 그리고 향리가 부정부패 못하도록 규찰하는 것이고요. 의인은 향촌 자치를 시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하지만 세조 때 유양소 별감이었던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향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을 했네요. 총회 형식의 향회가 있었고 규칙인 향규, 명단인 향안이 있었어요. 경제소는 태종, 세종 때 제도화했던 것인데 지방 출신의 중앙 고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역할은 유양소의 어떤 감시와 통제를 담당했고요. 유양소와 정부 간의 연락 기능을 담당했어요. 좌수 별감을 이렇게 향후에서 선출해서 임명했네요. 선조 때 혁파됐고요. 그 이후에는 수령이 자수 별감을 임명하면서 수령의 권한이 이렇게 강화되어졌네요. 경절이라고 해서 서울에 머무는 지방 향리예요. 기인제도에서 기원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기 군현에 군역을 징발하거나 공납을 납부하는 목적이었고 훗날 방납패단의 주범이 되는 것이에요. 영절이는 가명에 머무는 지방 향리인데요. 가명과 자기 군현의 연락 사무를 취했네요. 지방감시 통제제도로 신라 때 상수리제도, 고려 때 기인제도, 조선에서는 고려의 사신간 제도가 분화 발전한 유양소와 경제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헌부와 사관은 홍무관은 모두가 3사죠. 하지만 서경, 간쟁, 봉박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양사뿐이었어요. 홍무관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한성부 서울의 행정과 치안 사법 담당 맡고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 유지 핵심 기구라고 맞고요. 예문관은 국왕의 교지 작성을 담당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감사합니다.